이소룡을 죽인 건 물이었다. 충격적인 주장. 그의 사망 원인은 물 중독. 전하트륨 혈증이 밝혀낸 진실의 단서. 52년 팬의 확신. 이소룡 죽음의 진실. 이소룡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약물이나 두통약 부작용을 의심했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하트륨 혈증, 일명 물 중독입니다. 사망 직전까지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그 결과 뇌부종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죠. 1973년 7월 20일 무술의 전설 이소룡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뇌부종이었지만 2022년 발표된 한 과학 논문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는 지나치게 많은 물을 마셨고 신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소룡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되짚으며 전하트륨 혈증이라는 과학적 현상이 그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순서 1. 이소룡 마지막 순간의 진실. 그의 곁에 있었던 베티 팅페이. 2. 이소룡 사망 당시 공식 발표 내용. 3. 이소룡 사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 4. 또 다른 주장 열사병 매튜 폴리. 5. 이소룡의 사인을 물 중독으로 규정한 사인의 추억. 6. 이소룡을 죽인 것은 물. 누가 브루스리를 죽였나. 전하트륨 혈증에 의한 뇌부종 사망. 7. 전하트륨 혈증이란. 8. 이소룡 사망 관련 주요 요인 분석표. 9. 이소룡 사망 원인에 대한 매튜 폴리의 열사병 가설과 물의 연관성. 10. 이소룡을 죽인 것은 생명의 상징인 물. 1. 이소룡 마지막 순간의 진실. 그의 곁에 있었던 베티 팅페이. 팅페이의 2015년 회고록에 소개된 이소룡 사망 당일의 상황을 짧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소룡 사망 당일의 상황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묘사는 팅페이가 직접 구술한 내용으로 팅페이의 시각에서 이소룡 사망 당시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73년 7월 20일 홍콩의 어느 조용한 아파트 비코닐 67번가 3층 A2호. 그날 이소룡은 오랜만에 나를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달랐죠. 이번엔 영화 제작자 레이몬드 초 사장과 함께였거든요.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영화 사망적유의 촬영과 조지 라젠비와의 합작 등 중요한 일정들을 상의했어요. 촬영 일정은 빠듯했고 머리는 복잡했죠. 하지만 그날의 이소룡은 특별히 관대하고 온화했어요. 의견이 갈릴 때마다 먼저 양보했고 웃으며 모두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새 작품 사망적유의의 시나리오를 열심히 설명을 마치던 오후 7시쯤 얼굴을 찡그리며 갑자기 그가 말했어요. 왜 머리가 아프지? 저는 걱정되었고 항상 복용하던 두통약 엘콰제직을 건넸죠. 그는 물과 함께 그것을 삼키고는 내 방에 잠깐 쉬겠다고 했어요. 초우는 조지 라젠비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와 식당에 먼저 가겠다며 나갔고 저는 조용히 TV를 틀어놓고 그가 깨길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밤 9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다시 방에 들어간 순간 그때의 기분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뭔가 정말 안 좋다는 느낌. 2번, 3번 불러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초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큰일 났어요. 이소룡이 깨어나질 않아요. 침착해요. 바로 갈게요. 초우는 바로 집으로 달려왔고 그 역시 이소룡을 깨우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의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가 도착했을 때 이소룡은 이미 심장 박동, 맥박 호흡이 없었고 생명 반응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 후 앰뷸런스를 타고 이소룡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우리 모두 멍한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초우는 말했죠.
그가 자기 집에서 쉬다가 쓰러진 걸로 하자. 이건 브루스의 명예를 위한 마지막 보호야. 그날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카메라, 언론, 사람들의 시선, 그 무엇도 저를 곱게 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침묵을 들은 사람은 저였어요. 그가 떠난 그날 저는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어요. I have put up with the gossip without saying anything to anyone. 이소룡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날, 팅페이는 언론의 따가운 시선 속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초우는 이소룡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팅페이의 집으로 돌아가 그의 물건을 챙기고 팅페이와 린다에게 이소룡이 자신의 집에서 쓰러졌다고 입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의 명예와 팅페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신성일보가 앰뷸런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진실을 파헤쳤고 초우와 팅페이는 집중적인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이소룡의 죽음은 팅페이에게 도피할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충격을 남겼습니다. 2. 이소룡 사망 당시 공식 발표 내용. 이소룡의 공식 사망 원인은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1973년 당시 급성 뇌부종으로 발표되었다. 부검 결과 그의 뇌는 정상보다 부풀어 있었고 외상이나 타살 흔적은 없었다. 사망일 1973년 7월 20일 장소 여배우 베티 팅페이의 아파트 홍콩 상태 두통을 호소한 후 진통제 액화제직을 복용하고 휴식 중 의식을 잃음. 부검 결과 뇌가 정상보다 약 13% 부풀어 있었고 무게는 약 1575g으로 증가. 정상인 1400g. 공식 사인 약물 과민 반응으로 인한 급성 뇌부종. 위장에서는 마리화나가 발견되었고 외부 손상이나 제3자 개입 흔적은 없었다. 당시 홍콩 퀸 엘리자베스 병원의 병리학자와 런던대의 병리학자들은 이소룡이 복용한 진통제 성분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 뇌의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었다고 판단. 하지만 이 약물들이 일반적으로 뇌부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다양한 사망 원인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대마초 흡입, 열사병, 수분 과다 섭취 등 여러 가설이 있지만 1973년 당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인은 뇌부종이다. 3. 이소룡 사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 1973년 1. 약물 과민 반응설. 사망 직전 복용한 진통제 액화제직에는 아스피린과 메프로바메이트 즉 진정제, 근육이완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병리학자들은 이 약물 특히 메프로바메이트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 반응이 뇌부종을 유발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2. 대마초 흡입설. 사망 당시 위와 소장에서 소량의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었고 일부 의사들은 대마초가 뇌부종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마초와 급성 뇌부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대마초 흡입, 갈증 증가, 과도한 수분 섭취, 저나트륨 혈증, 뇌부종이라는 간접적 경로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소룡은 평소 친구이자 제자인 로버트 베이커가 공급한 대마초를 즐겼다. 3.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이소룡은 극단적인 체지방률 3에서 5%를 유지했고 허리 디스크 부상 등으로 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신장 기능이나 내분 비계가 이미 약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건강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한다. 4. 음모론 및 루머들. 사마페에 의한 암살설. 당시 홍콩 영화계의 조직폭력과 관련된 루머로 이소룡은 독립적인 제작과 배급을 시도하면서 기존 권력과 충돌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가문의 저주설. 아들 브랜든 리도 영화 촬영 중 사고 사한 점을 들어 가문 전체에 저주가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이 저주설은 풍수와 영적 전통이 강한 홍콩 문화에서 떠도는 설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 복상사설.
사망 장소가 여배우 팅페이의 집이었다는 점을 선정적으로 해석한 루머. 복상사의 주요 원인은 급격한 심박수 증가로 인한 심장마비이나 부검에서 심장 이상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복상사의 결과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높아져 뇌출혈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뇌부종이 나타날 수는 없음. 알코올은 체내 수분 배출을 촉진하고 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과도한 물 섭취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소룡은 평소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사망 전 몇 달간 사케를 마셨다는 비공식적 증언이 있으나 이 내용은 공식적인 기록이나 부검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해석이 많고 이소룡이라는 인물이 워낙 상징적이다 보니 죽음조차 신화처럼 소비된 측면이 있다. 4. 또 다른 주장, 열사병, 매튜 폴리. 이소룡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 이소룡 전기 작가 매튜 폴리는 2018년 그의 저서 브루스 리, 어 라이프에서 이소룡의 사망 원인이 열사병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소룡은 사망 전 과도한 운동과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약 15% 감소했고 몸무게는 54kg에 불과했다. 영화 촬영 중 겨드랑이 땀샘 제거 수술을 받아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사망 당일은 섭씨 32도, 습도 84%의 무더운 날씨였고 그는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 활동하며 두통과 피로를 호소했다. 폴리는 이소룡이 보인 고열, 쇠약, 구토, 혼절 등의 증상이 열사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이 주장은 기존의 진통제 과민 반응으로 인한 뇌부종이라는 공식 사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과 생리적 상태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5. 이소룡의 사인을 물 중독으로 규정한 SBS TV 사인의 추억. 이소룡의 몸은 유리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딱딱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깨지기 쉬웠던 거죠. 아, 그럼 진짜 재수없게 모든 게 법의학자가 밝힌 이소룡의 충격적인 몸 상태와 저나트륨 혈증의 연결고리. 2024년 5월 SBS 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유성호 교수의 법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소룡의 사망 원인을 다룬 사인의 추억이 방영되었다. 이 영상은 이소룡의 사망을 물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며 과도한 수분 섭취와 뇌부종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저는 사인의 추억 이소룡 팬을 먼저 본 어느 이소룡 팬의 추천으로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접했고 시청 후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영상의 주요 내용이 2022년 클리니칼 키드니 저널에 실린 논문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백화제직의 메프로바메이트 성분, 뇌의 무게, 린다의 회고에 등장하는 물, 주스 중심의 식습관,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의 병리적 설명 등 방식은 다르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이 논문의 많은 부분과 일치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 들어 이소룡의 사망 원인을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훌륭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6. 이소룡을 죽인 것은 물. 누가 브루스리를 죽였나? 저나트륨 혈증에 의한 뇌부종 사망. 신장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저나트륨 혈증 가설의 논문. 그는 물처럼 살았다. 그러나 물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무술의 신이었고 철학자였으며 시대를 초월한 전설이었다. 하지만 단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73년 세계적인 무술 아이콘 이소룡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뇌부종으로 약물 과민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외부 손상은 전혀 없었고 의료진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의 충격적인 죽음은 팬들 사이에 수많은 추측을 낳았고 오랫동안 회자되는 미스터리였다. 그러던 중 옥스포드 아카데믹의 신장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클리니칼 키드니
저널 2022년 12월호에 수록된 후킬드 브루스리 더 하이포나트라미아 하이파터시스 저자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병원 및 대학의 신장 전문의들이 쓴 누가 브루스리를 죽였나? 전하트륨 혈증 가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동안의 이소룡 사망에 대한 의문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2년 발표된 논문 핵심 요약. 논문 제목 후킬드 브루스리 더 하이포나트라미아 하이퍼터시스. 제시된 사망 원인 전하트륨 혈증, 혈중 나트륨 농도의 급격한 저하.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수분 섭취, 대마초 사용,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 등이 언급됨. 결과적으로 체내 수분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세포에 물이 과도하게 유입, 내부종 및 급격한 두개 내압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 이 가설은 이소룡의 부검 결과와 그의 평소 습관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설명하며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주목받았다. 결국 그는 신장이 수분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과잉 섭취된 물이 그의 생명을 앗아간 셈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그토록 단단하고 강인한 육체를 지닌 무술가가 왜 그토록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는가? 당시 이소룡의 지인이자 영화계 동료였던 레이먼드 초우는 그가 사망 전날 저녁 반복적으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진술은 2022년 발표된 논문에서도 인용되며 전하트륨 혈증의 단서로 해석되었다. 또한 그의 부인 린다 리 역시 이소룡의 식습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녀는 죽기 전에 그가 가장 많이 섭취한 것은 물이었다며 생전 그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실천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마지막 영화인 사망유의 촬영 당시 그는 물, 당근 주스, 사과 주스만으로 구성된 초저칼로리 액상 식단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소룡은 저염식 위주의 식단으로 인해 나트륨 섭취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는 근육의 선명도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식습관이 전하트륨 혈증과 내부종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그는 외모와 체형 관리를 위해 혹독한 식단과 강도 높은 운동 루틴을 병행했으며 그로 인해 신장 부담과 만성적인 두통을 겪었다는 주장도 있다. 7. 전하트륨 혈증이란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며 신장이 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 결과 삼투압 현상에 의해 뇌에 물이 차오르고 결국 뇌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투압과 뇌부종의 관계.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혈액보다 뇌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물 분자가 뇌세포 안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뇌가 붓는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이렇게 뇌가 붓게 되면 뇌를 보호하고 있는 두개골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서 부은 뇌가 두개골 뼈에 갇히는 형국이 되니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바로 그게 핵심이다. 뇌부종은 단순히 뇌가 붓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이지만 진짜 위험한 이유는 바로 두개골이라는 고정된 공간에 붓고 있는 뇌가 갇혀 있기 때문이다. 왜 두개골이 문제일까? 두개골은 단단하고 고정된 뼈로 되어 있어서 뇌가 붓더라도 확장될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 그래서 부은 뇌가 압박을 받게 되면 두개 내압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 압력이 높아지면 뇌혈류가 차단되거나 호흡과 심장을 조절하는 뇌관이 압박되면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전하트륨 혈증, 삼투압, 뇌부종, 두개 내압 상승 이런 흐름은 마치 압력 밥솥에 물이 넘치는데 뚜껑을 열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안쪽에서는 계속 부풀고 있는데 바깥은 단단히 닫혀 있으니 안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소룡의 경우 전하트륨 혈증이 있었다면 삼투압에 의해 뇌가 부풀고 두개골 때문에 그 부종이 내부 압력으로 전환되어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그 논문은 제시한 것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의 연구진은 이소룡의 사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8. 표로 보는 이소룡 사망 관련 주요 요인 분석.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 2022년 요인 설명. 과도한 수분 섭취, 액상 식단을 유지하며 물을 자주 마심, 이로 인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낮아질 수 있음. 신장 기능 저하,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저나트륨혈증 및 뇌부종 발생 위험이 커짐. 대마초 사용, 대마초 섭취는 갈증을 유발하여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이어질 수 있음. 약물 복용, 진통제 등의 성분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 체내 수분 조절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땀샘 제거 수술,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열사병 유사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 5가지 요인은 이소룡의 수분 항상성을 붕괴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쉽게 말해 이소룡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지만 몸은 그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혈중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며 뇌세포에 과도하게 물이 유입되어 뇌가 팽창했고 결국 생명을 위협한 것이다. 과학자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브루스리는 신장이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기능장애 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뇌부종이 발생해 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과학자들은 덧붙였다. 저나트륨혈증은 병원 입원 환자의 약 40%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상태이며 젊고 건강한 사람도 단순히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우리는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낯설고도 충격적이다. 9. 이소룡 사망 원인에 대한 매튜 폴리의 열사병 가설과 물의 연관성. 2018년 매튜 폴리는 전기 브루스 리 어라이프를 통해 기존의 약물 과민 반응설을 반박하며 열사병을 이소룡의 사망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소룡은 사망 직전 극심한 체중 감소와 겨드랑이 땀샘 제거 수술로 인해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특히 1973년 5월 10일 무더운 녹음실에서 에어컨 없이 30분 이상 머물렀고 이후 졸도와 구토, 경련을 겪은 사건은 열사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열환경과 활동량으로 인해 뇌부종이 발생했으며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 폴리의 가설이다. 열사병은 단순한 탈수 상태가 아니라 고체온 상태에서 체온을 낮추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물을 많이 마셔도 땀을 흘리지 못하거나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온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야기해 위험이 커진다. 이처럼 매튜 폴리의 열사병 가설은 물 섭취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체온 조절과 수분 배출 기능 장애의 결합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당시 브루스 리의 체온 측정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열사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10. 이소룡을 죽인 것은 생명의 상징인 물. 반면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의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저나트륨혈증 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은 이소룡의 과도한 수분 섭취, 신장 기능 저하, 대마초 사용, 진통제 복용 등의 생활 습관을 토대로 체내 나트륨 농도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뇌부종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 수분 항상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해질 불균형은 의학적 기전이 명확하게 설명되며 실제 부검 결과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학자들로부터 더 높은 타당성을 지닌 가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소룡의 사망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들은 그만큼 그의 삶이 깊고 복합적이며 대중이 그를 단지 스타로서가 아닌 하나의 신화적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모든 시도는 그의 존재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하나의 서사처럼 느껴진다. 이소룡을 죽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상징인 물이었다. 체내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 그리고 이를 야기한 물 중독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의 죽음은 단지 미스터리가 아니라 현대의학이 밝혀낸 물의 위험성에 대한 상징적 사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52년 팬의 확신. 이소룡 죽음의 진실. 이소룡 팬으로 살아온 지 52년 드디어 그의 미스터리한 죽음의 퍼즐이 풀렸습니다. 2018년 전기 작가 매튜 폴리의 열사병에 의한 내부종 사망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심장 전문의들이 발표한 전아트륨 혈증에 의한 내부종 사망 가설은 훨씬 더 강력하고 과학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역대 사망설 중 가장 신뢰합니다. 반세기를 넘도록 품어온 숙제 같은 의문. 이제야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팬으로서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습니다. 그는 물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물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강인함의 상징이자 철학의 화신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합니다. 물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십시오. 균형을 잃은 흐름은 잠재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Be like water, but understand its depth. 물처럼 되세요. 하지만 그 깊이를 이해하세요. 그가 남긴 Be water, my friend라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연구들은 우리에게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진실은 흐릅니다. 언제나 흐릅니다. Be like water.